예,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흥미로운 인물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뉴스탑10에 지난해 출연했었던 이 인물 얘기입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장에 눈여겨보는 인물이 있습니까? 보수야당에서? 장기적인 틀에서 지금 보수가 해야 할 일은 그때그때 선거를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저 사람들도 뭐 10년 전부터 진보 집권 플랜 세웠었잖아요. 당시에 서울시장에 누굴 눈여겨보고 있는 질문에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던 진중권 전 교수인데 저희 채널의 취재 결과 보니까 캠프에는 합류하지 않더라도 금태섭 전 의원을 지지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전 교수가 지금 많은 화제를 몰고 있는 게 원래 진보 진영의 농객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진 전 교수는 지금 문재인 정부를 앞장서서 비판하고 있지만 그 뿌리는 진보 진영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후보군에게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에 몸을 담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 문제나 검찰개혁 문제를 제외하면 여러 가지 사회 현안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아마 공개적으로 서울시의 퀴어 퍼레이드를 찬성했던 몇 안 되는 정치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사람의 코드가 진보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를 반대한다. 이 측면에서 상당히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사실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 후보군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도드라져 보였고 그 외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금태섭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과연 이 같은 양자 구도에 뭔가 균열이 일어날 것인가 그 부분을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이 과거 어떤 쓴소리를 했었는지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 그리고 고집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를 나누기 전에 정치의 기본을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 변호사님, 결국 반문, 현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이 두 사람은 결국 좀 노선이 국민의힘과는 좀 다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야권 후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의 대통령이 사실은 뭐 앞서 최재성 수석도 말했지만 지지율이 뭐 꺾이긴 꺾였지만 아주 정말 진짜 콘크리트 완전히 깨졌다, 레임덕이다 이렇게 올 정도의 지지율 하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지율을 받쳐주고 있고 민주당도 그렇고 180석 민주당의 지난 총선 앞두고 장악을 하고 있고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대한 힘에 맞서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문이 기본이 되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야당 입장 당연하죠. 다만 그 반문의 틀을 어디까지 짜야 되는 거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 야권 쪽에 있는 후보들만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는 거죠. 자, 금 전 의원이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반문연대라는 말이 유행하지만 정말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까지 다 모여서 무조건 정부를 타도하지 않는데 시민들을 동의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반문이 기본은 맞지만 어디까지 연대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저 보수의 가장 끝단에 있는 사람까지는 자기네 연대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 야권에 있는 후보들에서 중에서 이 빅텐트를 어디까지 쳐야 되느냐의 디테일에 대해서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문을 기본으로 한다는 취지 자체는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경원 전 의원까지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 측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대진표를 사실상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는 그는 이미 2011년에 앞서도 짚어봤지만 별의 순간을 놓쳤다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 화면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기 국민의힘의 대표로 있으면서 4.17 선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단일화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단일화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뭐. 안철수 대표도 눈이 있으면 좀 보시라 이거지. 왜 궁도 치면 자기가 독점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냐. 기호 4번 단일화라는 게 승률을 높이는 방식입니까? 승률을 높이는 방정식이에요? 한번 그러면 국민들에게 물어보자 이거예요. 기호 2번 단일화가 좋은지 기호 4번 단일화가 좋은지. 물론 여러 얘기들 뭐 당연히 시간이 많으니까 설왕설래는 있겠지만 이도훈 의원님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 생각은 안철수 대표 무시 전략으로 좀 가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최근에 뭐 제가 어느 특정한 여론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국민의 힘이 조금 그 국민의 지지를 이제 조금씩 그 더 받는다고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당 안에서도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합당 얘기도 나오고 입당 얘기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뭐 어려워질 것으로 보니까 그럼 우리 후보로 한번 해보자. 오세훈, 나경원 그리고 다른 후보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나와서 정면 대결하면 꽤 흥행 요소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특히 이제 김종인 그 대표는 3자 구도로 너끈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현재 오늘 뭐 최근 시점의 여론조사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아직은 안철수 그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가장 많은 표를 받고 있는데 단일화를 배제하고 과연 야권이 승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과연 꼭 국민의힘 후보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원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정진석, 주호영 지금 국민의힘 그 지도부가 꼭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 말고 야권 전체를 좀 보면서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 여러 가지 오늘 인물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뉴스탑10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